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온 온라인 학생입니다. 와! 네, 지원씨 오늘은 뭘 하죠? 오늘은 바로 공부의 신 5분을 모시고 함께 공부 방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이나마 이번 시험에 도움이 되고자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공부의 신들과 함께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중간중간 여러분의 궁금한 질문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쭤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요. 공부의 신도 나름 신인지라 릴렉스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저번에 나눠보지 못한 사연 몇 개 나눠볼까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바로 들어갈게요. 네, 1학년 친구의 사연이라고 해요. 독일에 가서 사온 수제 스노우볼 30만 원짜리를 5살짜리가 깼어요. 근데 그의 엄마가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물어주지도 않았대요. 네, 지원씨 어떻게 생각하시죠? 너무한 것 같아요. 누가요? 동생이요. 동생이요? 애기요? 네. 근데 이게 친동생이 너무 아닙니다. 웃깁시다. 아, 그래요? 웃깁시다. 친동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좀 저 같으면 쇼킹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벌써 다 엎었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사연 들어갈게요. 자, 저는 연년생 언니가 있고 7살 아래 여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너무 어려서 그런지 언니가 동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엄마가 나가서 놀으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놀면 제가 매번 동생을 돌봅니다. 그리고 언니랑 동생이 싸워서 제가 말리면 언니는 저를 따시키고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뭘까요? 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줬네요. 우와, 언니가 많이. 네. 서빈 씨는 동생이 조심스럽네요. 있죠? 네, 있습니다. 몇 살 차이죠? 5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네, 저요? 귀엽죠? 저는 언니가 없기 때문에 이 입장을 모릅니다. 맞아요. 저도 솔직히 언니 가지고 싶은데 지원이는 언니 있죠? 네. 언니 어때요? 어떤가요?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그냥, 언니 있어서 그냥 모르겠어요. 네. 소스. 모른다고 하네요. 네, 그럼 세 번째 사연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 요즘 배틀그라운드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한 판 끝나고 이제 안 해야지 하는데 계속 생각나고 배그 정말 너무 재미있어요. 참고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요. 아니, 저 배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배구 중독됐어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이런 의미에서 저랑 배그 하실 분 없나요? 배그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연도 괜찮겠죠? 저는 솔직히 게임을 안 해서 이런 모바일 게임은 잘 안 하거든요. 서빈 씨도 안 하죠? 저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원이는 왠지 할 것 같은데 하시나요? 요즘은 조금 자제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제했죠? 유튜브 보면서. 이거 유튜브 보면서 중독으로 빠지신 거 아닌가요? 다른 방법으로 중독이. 그러면 이분께는 또 다른 중독을 찾아보시라고 이상한데요, 뭔가? 합니다. 네, 아마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벌써 마지막 사연이에요. 좋아요. 네. 동생이 3명이 있는데 다 여동생이에요. 하지만 다 남자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맨날 어른들께 혼납니다.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누가 혼난다는 거지? 동생들이? 동생들이 혼난다는 거. 우리 동생들이 혼난다는 거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네. 다 여동생이래요. 저는 솔직히 여동생 갖고 싶어요. 왜냐면 여동생이 없어요. 서빈님은 남동생이 있나요? 아니요. 지원이는 남동생이 있나요? 아니요, 여동생 있어요. 진짜요? 네. 여동생 어때요? 그냥 나이 차이 좀 많이 나서 그럼 귀엽나요? 그냥 조금. 조금 귀엽대요. 되게 확확 귀엽네. 이거 지원 씨는. 그럼 우리 사연 더 재미없으면 얼른. 재미없는 게 아니라. 전 재밌죠. 근데 이제 저는 얼른 공부의 신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연은 끝났고 슬슬 공부의 신들을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신은 어떤 신이죠? 맨 처음으로 만날 시는 바로 소개해드리지 말고 셀프 소개하기로 하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얼른 불러볼까요? 좋아요. 네, 하나, 둘, 둘, 셋. 셋. 신님 얼른 나와주세요. 얼른 나왔습니다. 저 씨는 안녕하세요. 문법 파티를 열어서 참고민들을 홀렸다는 그
신이신가요? 아쉽게도 2, 3학년과 함께 문법 파티를 하지 못해서 네, 많이 아쉽습니다. 1학년과 요즘 문법 파티 매일 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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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벌써 셀프 소개를 해주신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얼른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학원 없이 우리 은주신님께서는 학원 없이 혼자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중심을 잡고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저도 중학교 때는 아까 배구 중독 친구처럼 맨날 게임에 중독돼 있고 학원만 다녔어요. 근데 정말 영혼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조금 정신을 더 차리고 학원 안 다니고 완전히 혼자서 공부해서 고1, 2, 3 때는 뭐 과외도 안 하고 학원도 안 완전 다녔던 것 같아요. 독학으로 네. 하는 거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학원 다닐 때는 오히려 네. 공부를 안 했던 것 같고 혼자 할 때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시험 공부하실 때 솔직히 공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아니요. 자, 지원이부터 다 네. 들어볼까요? 진짜 이거 혼내는 건 아니고요. 자, 왜 잘 안 되는 것 같으세요?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서. 네, 방해 요소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 전자기기, 침대. 네, 침대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앉아서 공부할 때 진짜 집중해서 공부 완전 되는 중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10시간 앉아있으면 한 3시간 만들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할 때, 놀 때는 확 놀고 유튜브 볼 때 확 보고 딱 공부할 때는 진짜 집중해서 공부에 빠져드는 그 시간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는지 모르고 공부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시험범위니까 일단 책 첫 번째 장 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뭘, 왜,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알고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친구들한테 제가 문법 파티랑 같이 그러니까 시키고 네. 있는 거는 백지복습인데요. 공부를 다 끝나고 나면 내가 그날 그 공부한 것의 키워드만 백지에 써놓고 그러니까 셀프로 문제를 네. 내놓는 거죠. 공부 다 끝나면 교재랑 인강 다 끄고 내 머릿속에 넣었던 거를 다시 다 꺼내는 겁니다. 백지에. 그럼 다 안 써져요. 그럼 정말 머리에 있는 것만 있는 적을 것만 수 있는 남한테 거죠. 설명하듯이 꺼내서 쓰는데 빈 공간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공부했던 거 꺼내서 다른 색깔 펜으로 채우게 합니다. 저는 네 이거가 제일 고통스러웠는데 제가 1학년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공부를 네. 잘하고 싶으면 공부 변태가 돼야 돼요. 이 고통스러움을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실 때 운동 제대로 하고 나면 다음날에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아프죠. 근데 네. 몸이 안 아프다는 건 운동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머리가 안 아프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안 들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너무 찔리는데요, 네, 지금. 그 고통을 즐기셔야 합니다. 네. 네, 정말. 순수 공부 시간 내 친구들도 잘 알고 있네요. 네. 네, 첫 답변 이렇게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영어 문법을 익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네, 시간은 지금도 걸리고 있고요. 영어 문법은 반복이 답입니다. 아까 같은 공부 방법으로 하는데 선생님들이 문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선생님들도 사실 한 번에 딱 이걸 알게 된 게 아니라 계속 반복했어요. 반복하고 이게 적용된 다른 예시를 보고 그래서 머릿속에 체계가 이렇게 딱 잡히기까지는 저는 고3 초반 정도 때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예시는 예문들을 쫙 모아놓고 문법. 네, 근데 이 예문을 막 네. 책에서 고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좋아하는 팝송이나 좀 웃긴 이게 이렇게 네. 시트콤 같은 데 나오는 영화에서 나왔던 짧은 말들 네. 예를 들면 지금 뭐 시험범위에 오형식 뭐 네. call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네. 게 나오면 노래 가사에 call me bab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짧은 구절로 하나를 딱 이제 문법과 연관지어서 기억을 잡고 하면 네, 좀 도움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복습도 중요하고 문장에서 당연하죠. 직접 하는 것도 선생님들도 중요하고. 많이 네. 했으니까 알게 되는 거지. 네. 네. 음. 처음에는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만큼 많이 복습하고 반복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엔 저희도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자, 이제 제 네.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질문이랑 약간 연관된 것 같기도 한데 영어는 노력만 하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잘까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언어도 확실히 타고난 감이라는 건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단어나 발음을 따라하는데 누구는 한 번에 되고 누구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하면 할 수는 있다. 근데 타고난 감이 있으면 훨씬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는 네. 그때는 영어를 잘 못했는데 대학교 가서 외국인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렇게 놀면서 네. 오히려 회화를 지금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게 된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는 고등학교 수능 전 공부가 마치 끝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학 가서 변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제 친구 중에는 대학교 때 뭐 프랑스어를 전공해서 그 20살 넘어서 처음 본 거죠, 그 언어를. 근데 지금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뭐 전혀 늦은 게 아니고요. 네. 그럼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으면 좀 더 빨리 빨리 할 잘할 수 수는 있다는 있지만, 거죠? 네, 안 타고나면 그만큼 노력해야죠. 어떡하겠나요?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더라도 할 수 있다. 하고 싶으면 해야죠. 네. 그럼 그러면 저희 정신도 차릴 겸 네. 쓴소리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저 쓴소리 다 여기서 긴장해야 됩니다. 아, 전체한테 하긴 좀 그렇고요. 제가 가끔씩 정형외과를 엽니다. 그래서 네, 뼈를 맞는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뼈가 너무 맞고 싶다. 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뭐 학년 상관없는 것 같아요. 1학년부에 있는 이은주 선생님을 찾아오시면 제가 손수 맞춤형 뼈 때려드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은주신님과의 만남 여기까지예요. 네. 정말 아쉽네요. 정말 이게 자체 정형외과에서 시간에 만나면 돼요. 맞아요. 많이 아셔야 찾아가면 돼요. 많이 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은주신님의 정형외과 꼭은 아니죠. 한 번씩 방문해봐도 찾아가시- 좋을 것 같고. 오실 건가요? 제가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네,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은주신님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 벌써 뼈를 너무 많이 이렇게 부셔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정형외과 또 가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여러분 설마 학생회가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았죠? 네, 아직 네 분의 씬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씬이죠? 여러분 아마 아인슈타인이 신이 되었다면 아.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딱 각이 잡히네요. 네. 와. 네, 씬 나와주시죠. 나와주세요. 와, 역시 동건쌤이셨군요. 아, 동건 신이셨군요. 맞아요. 네, 수경님 얼른 정신 네, 차리시고 네, 네. 진행해 주세요. 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과학은 공식이나 이론들을 무조건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지니고 있던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과학교사 김동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기도 하고 네.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뭘 하든지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습니다. 중학생 때도 네. 2, 3학년 학생들한테 수업 때 얘기한 적이 있지만 나는 왜 중학교를 다녀야 하는가? 검정고시를 보고 그냥 졸업하거나 학교를 안 다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내가 왜 이걸 하는가에 관한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조금 나름의 답을 찾아가면서 좀 공부할 마음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편은 아니지만 그게 저에게는 좀 도움이 되었고요. 대신 그렇게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가다 보니까 네.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는 뭐든지 빨리 끝내야 되는 학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느렸던 기분은 있는 것 같아요.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잡아갔을 때 신님이 받은 영향이나 결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느렸지만 네.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깊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는 응용이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건 철저히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라고 봐요. 또 뼈 맞아서. 네. 그러니까 응용을 못하는 친구들은
응용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덜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이제 두 번째도 역시 세네요. 창작 장르니까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해 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가볼게요. 이제 흔히 사람들은 과학은 공식이나 이론들을 무조건 외워야 한다고들 하는데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모든 학습에는 암기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암기라는 것이 모든 학습의 베이스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태도는 이게 생각하기 귀찮으니 그냥 외울래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생각하게 강요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그냥 좀 외울래요, 암기법 하나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엔 하수준의 공부를 할 때는 통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네. 아주 쉬운 걸 할 때는 외우는 방식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깊이 있는 수준의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건 통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응용 문제 같은 거죠. 앞에 얘기했던 단순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응용 문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한다면 그냥 생각하기 귀찮이 외운다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운다 하더라도 어떻게 외우는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 어떻게 외우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각 분야별로 외우는 방법이 다르진 않았고 네. 저는 그냥 하나의 학습 태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를 예를 들면 물리에서 뭔가를 배웠으면 그 물리에서 배운 걸 깊이 생각하다 보면 생물을 배울 때 이게 물리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군. 네. 그리고 지구과학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 거군 하면서 서로의 연결을 자꾸 하고 제가 또 하나 했던 방법이라면 전 학교에서 배웠던 것의 대부분은 실제로 경험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과학 과목에서는. 그래서 뭔가를 배우면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하니까 제가 생활하다가 그게 문득문득 저에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조명이 굉장히 뜨거운데 왜 뜨겁지? 이런 생각들. 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이게 이거구나 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 때부터 다르셨군요. 네, 다르진 않았고요. 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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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꼭 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네, 동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동건씨님의 동기는 어떤 게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기는 네. 앞에 얘기했던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정리됐더니 그게 저에겐 동기로 좀 찾아왔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저는 과학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특히 과학의 어떤 매력이 그렇게 재밌으셨나요? 저는 과학을 그때는 살짝 알고 이제 더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과학은 새로운 눈 하나를 갖게 해주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은 오감과 두 개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저는 또 하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또 그 눈이 그냥 개인적으로 아주 자신의 의견만 가진 눈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인 눈이라는 거죠. 그냥 근거 없는 망상이 아니라 진짜 논리적인 상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네, 눈이죠. 네, 정확한 재미있는 눈인 것 같고 또 그런 눈을 한번 가지고 있으면 저는 삶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 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벌써 두 번째 만남도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입니다. 우리 내일 모레면 시험인데 응원의 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응원. 네. 시험은 자기가 공부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 요만큼 해놓고 많이 얻겠다고 욕심부리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본인 스스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못했을 때는 어떤 시험은 하나의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어떻게 하죠? 네, 댓글.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거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의 행동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3학년 학생들은 저랑 성찰 활동 많이 해봐서 아시겠지만 네. 끝나고 나서 자신을 잘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제가 웃긴 댓글 하나를 발견했는데 어디죠? 동건씨님의 뇌 구조부터 다른 것 같다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내구조는 생물학적으로 모두 비슷하게 생겼지만 뭐 다르지 않습니다. 네. 태도의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네. 또 뼈를 맞았어요. 네. 지금 앞에 두 분이 너무 세셔가지고 뒤에 더 걱정되는 저희가 상황이에요. 뼈를 못 추리겠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동건신님과의 만남도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원님?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공부의 신을 모셔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공부의 신은 사회 공부의 신 정희진 신이십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앞에 두 분이 너무 세게 뼈를 때리셔서 희진쌤님께서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네, 사회신님 모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3학년 사회를 담당하고 있고요. 2학년 3, 4반 역사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정희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단순 암기 과목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정말 그 많은 양을 단순 암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친구들이 사회 네. 공부를 할 때 너무 외울 게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암기 과목이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이게 뭐야 이딴 답변을 하다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네.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네. 암기 과목이 아닌 과목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하나 갈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양의 차이는 있어요. 네. 근데 사회는 선생님이 점점 공부하면 할수록 네. 암기보다는 이해가 훨씬 중요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사회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네. 현상은 사실 굉장히 그 현상들끼리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분명한 결과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그냥 암기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네. 동건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버리면 나중에 그거를 실생활에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에서 조금만 바꿔 나와도 그것을 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후에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사회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암기를 위해서만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는 망하는 어쨌든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해주세요.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선생님만의 사회 공부 팁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여쭤볼게요. 저는 사회를 굉장히 좋아했던 학생이었는데요. 네. 저는 일단 교과서를 중심으로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보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압축해서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교과서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집필진들이 그 나오는 내용 안에 네. 정말 핵심 용어들을 팍팍 넣어야 그 짧은 문장 안에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교과서를 보시면 핵심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용어들부터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네. 그리고 암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떻게 필기를 했는지 살펴보면 네. 그 많이들 쓰시는 코넬식 노트 아세요? 네네. 네,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용어를 정리하고요. 용어를 쓰고 네. 그 오른쪽에는 용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용어들 간의 관계나 아니면 다양한 뭐 배경이 되는 것, 영향 뭐 이런 것들을 구조식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맨 마지막에 그 내가 이해한 거를 다시 한번 맨 밑에다가 한번 써보는 형식을 했더니 조금 더 구조화가 잘 되고 내 머릿속에 잘 기억에 남은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돼서도 네.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선생님이 수업 전에 한번 해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시험은 글렀고 다음 시험부터 이렇게 해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약간 교육 관련 질문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사회를 배우도록 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사회라는 과목을 배움으로써 국가에서 바라는 학생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걸까요?
나라에서 네. 사회 과목을 배움으로써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능력을 길러줘라라고 정한 5가지가 있어요. 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창의적 사고력,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해결력과 그다음에 의사 결정력이고요. 네 번째는 의사 소통 그리고 협업 능력이고요. 마지막은 정보 활용 능력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사회 공부를 하게 되면서 네. 다양한 수업이나 뭐 활동, 평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속 어딘가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때 되면 이제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이제 쏙쏙 꺼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능력들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다 이 목적을 갖고 네, 해주고 있었던 네. 거였네요. 전 역시. 그것도 모르고 맨날 이걸 어디다 쓰냐고 그쵸? 하고 있었어요. 네. 저한테 맨날 하고 하시면 있습니다. 하잖아요. 네. 네. 재밌네요. 역시 사회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답변에서 전문성이 막 이렇게 돋보였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 매력이 있다면 그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네. 사회 교사가 돼서 더 많이 사회를 공부하게 되면서 진짜 느낀 매력은 네. 실생활에서 정말 사용할 일이 많다는 오. 거예요. 그래서 뭐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볼 때라든지 이렇게 실생활 곳곳에서 내가 배웠던 사회적 지식이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걸 왜 배워서 어디다 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분명히 네.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점점 생활을 하게 될수록 네. 사회적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조금 더 요령 있게 사회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짜 생활 속에서 이제 내가 좀 아는 거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면 너무 뿌듯할 것 같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재밌기도 하고. 약간 그런, 네. 그런 맛이 또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네, 갑작스러운 네. 초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부의 신 사회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님 너무 로봇 좀 영혼을 불어 넣어주세요. 많이 갈렸는데.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많이들 아시는 상어신 있으시죠? 되게 위대하신 상어신으로부터 계승을 받은 신이신데요. 네 번째 공부의 신은 수학의 신 발음이 안 되네요. 안영석 신이십니다. 와. 발음 좀 똑똑해요. 진행해 주세요. 아니, 네,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예, 간단 저희 진행 좀 똑바로 해주세요. 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중의 신, 융합수학의 신, 융신 안영석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추천하시지 않는 수학 공부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답지를 옆에 같이 펼쳐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학 공부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네, 옆에 있는 말을 베껴 쓰는 건 수학 공부가 사실 아니에요. 앞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운동을 하려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팔굽혀펴기, 이게 팔굽혀펴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문제집에 있는 걸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못 푼 문제를 자기가 풀었다고 속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못 풀면 못 풀다고 남겨놓으면 됩니다. 예, 옆에 답지를 꼭 안 넣고 푸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저도 좀 솔직하게 수학을 공부해 봐야겠네요. 네, 다음 그게 중요할 질문을 것 해주세요.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학원을 가지 않고 스스로 복습하고 예습 및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좀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리고요. 스스로 할 때는 각 분야별로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형이나 함수 같은 부분이요. 좀 전부 다 말하기는 긴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네, 첫 번째부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원이 저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 선생님이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전 학원 다니는 걸 말리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다는데 예,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거는 학원에서 알려주는 것만 배운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한계가 좀 금방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외우는 것도 그렇고 네.
나는 지금 외우는 것밖에 못하겠다. 그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우고 나서 그러면 이거는 이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 더 나중에 다 외워서 익숙해진다면 이제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외우기만 해서는 그렇게 공부가 많이 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못하는 사람 외우기라도 해야 됩니다. 학원에서는 주로 이제 풀이 방법을 알려주고 네. 그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부분이 좀 적잖아요. 맞아요. 네, 공부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아져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은 학원을 한 달 다녀봤는데요. 확실히 공부할 걸 많이 제공해 주기는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공부할 재료가 없다 이런 사람은 가도 좋고요. 특히 내가 좀 게으르다, 남이 관리를 안 해주면 잘 못한다 이런 사람은 가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영역별로는 뭐 공부 방법을 딱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기는 쉽진 않은데요. 그냥 앞서 말한 대로 저는 문제집하고 싸워요. 이렇게 못 풀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널 못 풀 리가 없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남겨놨다가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한 달 내내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풀어내면 조금 뿌듯하더라고요. 와, 저는 그렇게 수학을 공부했었어요. 네. 그때 기분을 아시나요? 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지를 좀 멀리 해야 돼요. 자꾸 보면 내가 생각할 기회가 줄어들더라고요. 어쨌든 학원은 재료를 구하러 가는 곳이지 만드는 거는 스스로가 근데 할 뼈를 필요가 맞아야 공부를 하면 뼈를 맞아야죠. 네.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많이 때렸지만 평상시에 많이 때려주지는 않으니까 솔직히 저도 집에 있으면 자꾸 게임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네. 그럴 때는 뭐 학원을 가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점점 답변을 들을수록 뼈를 맞는 기분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수학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던 공부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풀이 방법을 좀 여러 방법으로 풀어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네. 방법으로 다 푸는 게 아니라 한 답지랑 다른 답을 한 3-4개 정도 만들어 보고 이 답 중에 뭐가 제일 빠르고 좋을까? 안 틀릴 수 있을까? 안 틀리는데 좋은 방법을 사용하면 계산 실수도 조금 덜 할 수 있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럼 그 문제 해당 단원이 아니어도 다른 그 분야 관련 해결책이 있다면 네, 그런 그렇죠. 것도 다 찾아보면서 푸는 뭐 거죠. 제일 쉽게는 그려서라도 풀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그려서 풀고 어떤 사람 그래프로 풀고 어떤 사람 식으로 푸는데 어떤 풀이 방법이 제일 좋을까? 안 틀릴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와, 너무 많은 소중한 답변들이 나와서 하나하나 적어가고 싶은데요. 저도 그 생각을 딱 했는데 어쩐지.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다시 응원의 말 듣고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너무 오늘 뼈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영석 신께서는 응원의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요. 시험을 그렇게 못 봐본 적은 별로 없는데 딱 한 번 진짜 못 봐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밤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시험을 잘 못 보더라고요. 졸리면 자세요. 가끔 물어보거든요. 학생들이 선생님 졸리면 어떡하냐고. 자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개운한 정신으로 다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쯤 되면 댓글 하나 봐줘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의 상태가 괜찮은지 봐줍시다. 저는 문과생, 좀 너가 서빈님 읽어주실래요? 네, 저는 문과생이라 그래도 안 풀려서 비슷한 문제를 풀이 과정 싹 다 외웠었어요라고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풀이 과정을 다 외운다는 건 한 문제가 아닐 건데 그걸 다 외울 수 있다면 그게 더 똑똑한 것 지금 같습니다. 영석 역시 신은 신으로부터 다르네요. 칭찬을 들은 겁니다. 닉네임은 기억 안 나죠? 좋겠네요. 은주신님. 은주신님이. 네, 은주신님이십니다. 학생? 은주신님. 그러면 하나만 하면 돼요. 수업 시간에 자도 돼요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었는데 네. 와, 융합 수학 시간에는 자게 해줍니다. 우와. 와, 네. 우와. 뭔가 좋으면서 안 좋은 것 같은 이 여기 느낌은 계신 뭐죠? 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제가 수업 처음에 이게 공지할 때 졸리면 잠깐 자고 일어나도록 하고 있어요. 처음 들으셨나 봅니다. 네, 그렇군요. 좋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마무리 짓도록 아니지, 하겠습니다. 아직 한신이 더 수업 남았지. 씨는 저는 조용히 마무리 나가면 짓도록 되나요? 하겠습니다. 쿨 인사라도 해줘야 나갈 타이밍을 잡을 텐데 이렇게 페이드 아웃 하면 되나요? 오늘 진행이 왜 이러죠, 자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공부의 신을 모셔볼까요? 이분은 바로 유인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 신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창덕 여중에 현재 교장으로 있는 유인숙입니다. 네. 네, 영어 교사를 한 15년 전에 영어 교사였습니다. 네, 그럼 서빈님 바로 들어가 주세요. 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비롯한 모든 과목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부법 차이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근본적인 공부 방법은 똑같겠지만 네. 저는 중학교는 훨씬 더 기본 개념을 잘 다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학교 때 수학 같은 그 유괴 과목은 선행학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선행학습 하지 말라고 항상 네.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그 순간에 배워야 할 것을 깊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선행학습의 단점은 뭐냐면 네. 그냥 이렇게 막 나가다 보면 그 단어를 보면 내가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수학 공식을 보면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 거예요. 선행학습은. 그런데 막상 해보라고 하면 못해요. 네, 그래서 선행학습의 단점은 자기가 아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굉장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경계하고 개념을 잡으면 그 개념에 깊이 들어가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계속 생각해보고 하면서 그 순간에 네. 그 자기한테 주어진 지금 교과서나 수학 뭐 과학이든 영어든 다 필요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 깊이 해결하고 가야지 선행학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많이 들어봤죠? 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것. 오. 그게 메타인지예요. 근데 본인이 사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친구에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것을 설명해 보는 방법. 그래서 공부에 관한 한 친구에게 많이 설명하는 그런 착한 친구가 나중에 공부를 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친구끼리 조를 이뤄서 서로 이렇게 나눠서 각자 설명을 해보고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예전에 EBS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가정을 추적했더니 공통점이 있었대요. 네. 학교에 집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집에 교과서요. 교과서, 집에 동생? 작은 칠판이 있더래요. 아.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서 부모님께 그 오. 칠판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와. 네, 그런 굉장히 전국적으로 우수한 상위 0.몇 프로의 학생의 공통점, 내가 공부한 것을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다. 네,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발 선행학습에 조급해하지 말고 그 당시에 깊이 설명하는 공부를 하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오늘부터 동생 잡아놓고 설명해주는 공부 공부를 해봐야겠어요. 수근이님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계속 진행할게요. 네. 점점 들을수록 아니죠. 네. 그렇군.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제 주변에 영어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요.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는 세상으로 나가는 창이고 세상으로 나가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생활에서 세상과의 소통을 풍부하게 하고 여유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뭐 파파고도 있고 구글 번역기도 있고 요새는 그냥 말만 하면 다 바꿔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꿔줬을 때도 이것이 제대로 바뀌었는지 알려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하든 또는 외국의 어떤 기사를 보든 뭐를 하든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통로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해야 되고요. 하나. 두 번째는 직업적인 측면에서 네. 안타깝지만 영어를 공부해야, 영어를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데 영어가 걸림돌이 된다면 굉장히 직업 선택의 한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다양한 직업, 뭐든지 해보고 싶다 하면 영어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꼭 반드시 하라고 싶은데요. 영어는 뇌과학자가 외국어를 습득할 때는 1만 시간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1만 시간에 감이 오시나요? 1만 시간은 뭐냐면 하루에 3시간씩 매일 9년을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와. 따라서 지금 영어를 못하는 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보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00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3시간씩 영어를 하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당장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하기를 바랍니다. 네. 와, 그래도 이번 신님께서는 조금 약간 덜 뼈를 맞은 약간 좀 듯한 당근도 주면서 책찍도 주시는데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네. 네, 저희 영어쌤도 이런 것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네. 드리고 끝낼까요? 네. 영어 단어를 효율적으로 외우는 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법과 또는 저의 선생님의 자녀들이 공부시킨 방법이었는데요. 네. 영어 단어를 이렇게 학교에서 만나면 그 영어 단어를 단어로 외우지 말고 문장으로 대입해서 외우는 거예요. 요새는 치면은 네. 뭐 어딘지 치면은 그 영어 단어가 어디에 쓰는지 문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정리를 해보는 거죠. 정리를 해서 문장 속에서 영어를 외우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 중학교 단계보다 더 어릴 때도 많이 쓰는 문법인데 영어 문장이 영어로 된 뭐 동화, 영어로 된 이야기가 또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있어요. 두 개를 네. 대입해 놓고 어느 정도 읽은 다음에 영어를 가리는 거예요. 영어를 가리고 우리말을 보고 그걸 영어로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메타인지가 작동을 해요. 내가 이 우리말을 영어로 완전히 알고 있는가. 정 그게 안 되면 중요한 단어만 가려놓고 우리말을 보고 다시 영어로 이렇게 연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단어를 그냥 이렇게 죽어라고 그냥 계속 외우면 안 외워져요. 우리말과 영어를 대입시키면서 메타인지를 작동시켜서 외우라고 하고 싶어요. 어쩐지 제가 왜 그렇게 영어 단어를 못 외우나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러면 네, 교장 선생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장 신님! 교장님을 교장 모셔온 말씀은 거예요. 여기까지 네, 듣도록 초대해 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방금 들었나요? 응원의 말을 드디어 제대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행이 약간 맛이 매끄럽지 갔어요. 못하네요. 네, 좀 죄송합니다. 아쉽네요. 네. 지원님? 네, 아쉽지만 공부의 시는 여기까지였고요. 학생의 팀즈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저번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각 학년 팀 저 오늘 발음이 왜 자꾸 이러죠? 네, 각 학년 팀즈에도 학생의 채널이 있지만 저희 학생의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아까 방금 사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들어가 보시면 대신 전해드립니다 채널도 있고 매월 급식 안내 채널부터 학교 일정, 뭐 학생의 이벤트 채널까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은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의도 필요하겠죠. 네, 건의사항을 받는 채널도 있으니까요.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채널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디자인을 받았었잖아요. 우리 네. 그 디자인으로 2개의 종류의 창덕 배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험을 지금 사진 뜨네요. 좋았어. 이걸 배지 방금 사진 보셨죠? 그 사진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씩 둘 중 하나 선택하셔서 가지실 수 있고 수요일부터 차례대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집에 아무도 물어줄래요? 좀 네, 미안해요. 물어달라고요? 물어주세요. 좀 아쉬운 척 좀 해주고. 와, 됐어요. 아쉽다. 됐어요. 다음 온라인 학생회도 가능하고 또 제일 좋은 건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겠죠. 네, 그때 다시 만나길 빌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진행이 너무 매끄럽지 못했는데
더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준비하도록 하죠. 네. 네. 아, 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끝나면 안 되고 팀즈 과제 꼭 제출해 주셔야지 출석 인증이 되니까 과제 까먹지 마시고 열심히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만나길 바라면서 안녕.